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해 11월이었죠. 중국인 과학자 허징쿠이가 예. 이 유전자를 교정한 아기를 탄생시켰다 예. 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유전자 이제 교정으로 태어났던 그 쌍둥이의 이름이 그 루루하고 나나인데요. 예. 이게 이제 중국 당국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쌍둥이가 태어난 게 확인이 됐죠. 네. 당시 이제 허징쿠이 연구팀은 이 CCR5라는 유전자를 제거했거든요. 이 CCR5라는 유전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감염할 때 필요한 유전자인데 예. 이걸 제거했으니까 이 태어난 아기들은 아마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이즈의 저항성을 예. 띌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쌍둥이의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에이즈 감염자여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였죠. 예. 그런데 최근에 흥미롭게도 이 루루와 나나의 지능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과 관련한 유전자를 제거했는데 이 아이들의 지능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주장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 CCR5라는 유전자에 있는데요. 예. 이 미국 UCLA 연구팀이 이 CCR5와 관련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셀에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생쥐의 그 CCR5 유전자를 제거했더니 생쥐의 그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된 거죠. 네. 기억력이 좀 좋아졌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한 가지 더는 그 뇌졸중 이후에 그 인간의 뇌에서도 CCR5 유전자를 제거했더니 이 뇌의 기능 회복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런 내용의 연구 논문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UCLA 연구팀의 연구 결과 이외에 이제 기존의 이 CCR5하고 그 인지 기능과 관련한 연구, 선행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선천적으로 이 CCR5 유전자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좀 뇌졸중에 걸렸을 경우에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UCLA 연구팀과 이제 그 전에 어떤 기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CCR5가 인간의 인지 기능과 어떤 관계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UCLA 연구팀은 자기들의 그 연구 결과에서 놓고 보니까 이 CCR5 유전자를 제거했더니 신경세포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시냅스라는 부위가 있는데 예. 그런 연결성이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뇌에서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향상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CCR5 유전자가 인지 기능 개선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가 교정돼서 태어난 쌍둥이 역시 좀 지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쌍둥이의 지능이 실제로 향상될지는 아직은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이제 UCLA 연구팀이 이제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거죠. 생쥐 실험의 결과나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 논문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인지기라는 게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네.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이런 쌍둥이들의 CCR5 유전자를 교정한 게 사실은 인간의 그 인지 기능이랑 관련이 없는 그 에이즈 감염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허젠쿠 연구팀은 그런 실험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UCLA 연구팀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긍정적인 결과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허젠쿠이 교수는 이런 CCR5의 기능을 알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CCR5 유전자가 이제 인지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이미 많이 보고돼 있었잖아요. 이미요. 예. 그래서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은 아마도 허젠쿠이도 CCR5라는 유전자가 인간의 인지 기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좀 인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이건 이제 주로 이제 허젠쿠이와 같이 미국에서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이 지난해 이제 11월에 이제 홍콩에서 이 유전자 편집 관련 회의가 열렸었잖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걸 허진쿠한테 물어봤었대요, 과학자들이. CCR5 유전자가 이제 인지 기능 향상이랑 관련해 있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알고 진행을 했느냐. 허진쿠가 내가 이제 그 논문들을 봐서 알고는 있지만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려면 더 많은 연구가 시도돼야 된다. 그래서 약간 좀 그 둘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봤다. 예. 이렇게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CCR5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인지 기능 개선 혹은 뇌졸중 치료제 등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UCL 연구팀이 사실은 그와 관련한 또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상은 뇌졸중 환자 그리고 이제 에이즈 감염 환자 중에서 뇌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CCR5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이 이미 나와 있어요. 아, 이미 나와 있군요. 그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예. 어떤 정말 인지 기능이 개선이 되느냐 이런 좀 효과를 알아보는 그런 임상 실험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연구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한테 이제 네. 그런 CCR5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과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CCR5의 기능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 인위적으로요.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초지능 뭐 인간 예. 요건 좀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CCR5 유전자 제거가 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이 에이즈 제거뿐만이 아니라 치매 예방을 위한 이런 가정까지도 가져올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현재 유럽의 그 베네룩스 3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베네룩스 3국이 어떤 건가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이제 다 같이 붙어 있는 나라 세 개죠. 이 세 개국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베네룩스 3국이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이제 룩셈부르크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룩셈부르크요.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굉장히 인구가 작은 도시 국가죠. 예, 사실. 한 60만 명 정도밖에 예.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룩셈부르크에 어떤 희소식이 있길래요? 룩셈부르크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금융 강국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 GDP 한 4분의 1을 금융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앞서 갖고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2012년쯤에 창립이 됐고 직원 수가 뭐 한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회사죠. 예. 근데 이 회사에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 별칭이 소행성 채굴 회사예요. 소행성 채굴 네, 좀 회사요. 의외죠. 그러니까 예. 소행성에 있는 뭐 광물 자원을 채굴하겠다 뭐 이런 회사인 거죠. 물론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룩셈부르크 우주청이 예. 이 조그만 회사에 2,800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자, 사실 뭐 투자금 받아도 미래의 소행성에 가서 채굴을 하는 거잖아요. 좀 봉의 김선달이 떠오르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데요. 자, 룩셈부르크가 이 회사에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룩셈부르크는 전통적으로 금융업이 강한 나라인데 예. 이제 뭐 IMF를 거치고 하면서 좀 금융업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럼 다음 미래 먹거리를 뭐냐라고 고민했을 때 이제 이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제 우주에서 찾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미래 먹거리가 우주에 예, 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도 이제 먹거리를 우주에서 찾는 거는 뭐 이렇게 정한 거는 맞는 건데 예. 이거를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을 만들거나 예. 육성하거나 뭐 지원하겠다 어. 이런 개념인 거죠. 심지어 또 외국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룩셈부르크 입장에서는. 그 플래니트 리서치 같은 민간 기업에 이제 개발을 해서 뭐 이제 앞으로 우주 개발을 좀 주도하겠다 이게 룩셈부르크의 전략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 분야의 좀 강소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얼핏 보면은 뭐 그 전에 뭐 나사나 뭐 이런 우주 개발이랑 비슷한 것도 같은데 사실 이제 큰 차이가 있죠. 우주 개발의 주체가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예. 이처럼 민간 우주 기업 중심의 우주 개발을 우리가 특별히 뉴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네. 뭐 새로운 우주라는 뜻이기도 한데 음. 기존의 그 나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주도했던 우주 개발을 올드 스페이스라고 예. 부르는 것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민간 중심의 우주 개발을 뉴 스페이스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단계는 이제 뭐 트랜지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드 스페이스하고 뉴 스페이스를 이제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우주 개발을 어떤 이제 군사적 목적이나 뭐 국가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상업용으로 할 것이냐 이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미국 나사가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킨 그 목적은 사실은 그 구소련하고 우주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 주도에 시행이 됐었던 거죠. 물론 케네디는 그거 보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폴로 11호 계획은 사실상 우주에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어떤 국가적인 목표 아래 진행이 됐던 거였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올드 스페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미국의 스페이스X나 영국의 버진 갤럭틱처럼 정말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우주 개발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뉴 스페이스가 부각하고 있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제 올드 스페이스 시절에 어느 정도 이제 우주 기술의 개발이 성숙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들도 지금은 나사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들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도 있고, 뭐 나사와 협력해서 개발한 것도 있고, 예. 나사에서 또 이양받은 기술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런 성숙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우주가 돈이 된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미국의 이제 투자은행 그 회사인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걸 보면은 뉴 스페이스 우주 시장 규모가 2017년에 보다 한 2040년이 되면은 한 240%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1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뭐 거의 1,000조가 넘는 금액인 거죠. 1조 1천억 이게 달러. 뭐 예. 우리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예.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나 뭐 블루 오리진이나 뭐 그런 버진 갤럭틱 같은 이런 회사들이 예. 지금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우주 분야에 뛰어드는 이유가 예. 그만큼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니까 여기서 또 돈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네, 이 말씀해주신 세 가지 회사 말고도 정말 수많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현재 있잖아요. 앞으로 민간 우주 기업들이 정부의 뒤를 이어서 우주 개발을 개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